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훈풍에 힘을 입어서 우리 시장 비교적인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지수는 오늘 모두 2%대에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미국 쪽의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도 끌어주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재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준 모습이었고요. 2675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띈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의 동반 강세였습니다.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13% 넘는 또 놀라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5%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끌어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함께 좀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그나마 좀 시원한 반등을 오랜만에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정확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모습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가면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지루한 조정을 마친 우리 시장 이렇게 반등 탄력을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르게 눈여겨볼 종목에 대한 소식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전문가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시원한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좌 회복이 안 돼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 상담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계좌를 건강하게, 내 종목을 튼튼하게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저희 방송에 좀 적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더욱 알찬 꿀팁들 많이 전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아침에 이 코스닥 지수가 좀 갭상승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 시초가의 갭을 띄우는 걸 보고 약간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연일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내려와 줬는데 오늘 이 갭을 띄워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앞에 매물들에 대한 어떤 물량을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 갭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앞에서 이 물린 개미들의 물량을 어떻게 보면 뺏어오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려고 만든 갭 상승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잘 여기서 턴을 해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 나가게 되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올 거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평평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의 장세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쪼록 좀 오늘 같은 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반등 탄력을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또 종목 상담도 코너를 마련해 둔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실 분들 상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을 건강하게 또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해결 요청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를 통해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7년도서부터 뭐 네네. 13,500원 막 이렇게 사갖고 그 유상증자 2번 받고 뭐 또 물타기 2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8,500원 정도 됐어요. 네, 8,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 15%요. 15%. 최근에 또 오랜만에 조선 업종이 좀 탄력을 받아서 그래도 좀 다행히 어느 정도 매수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 종목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17년도에 막 올라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매수를 하면은 좀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매수하자마자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 뭐 매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상증자가 또 뭐 한 번 있고 또 2번 있고 또 물타기도 또 한두 번 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요즘에 저기 며칠 사이로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뭐 만 120원 찍고 막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놀뛰기로 막 또 금방 급락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9,900원 찍고 또 급락을 하고 그런데 이게 10,000원 넘길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서 제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네. 방금 급등락을 이제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이 큰 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네네. 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큰 거 치고는 어느 정도 그래도 등락폭이 있다라는 말씀은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보여줬던 이런 급등락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감내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너무 이런 작은 파동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지금 2차 파동을 뿜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에 그려보는 부분을 좀 따라와 보시면 앞에서 강하게 1차 상승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조정을 조금 받았다가 다시 이제 뻗어나가는 추세인 건데 지금 여기 선들 보이시나요? 보라 색깔, 파란 색깔, 네네. 노란 색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며칠 전 이 빨간색 큰 양봉이 섰을 때 기준으로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네. 10,000원 넘어가네 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00원은 저는 당연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에 대한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조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아있고 또 8년 만에 찾아온 그런 슈퍼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오히려 길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요런 이 하단의 선을 따라서 주가가 튕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본정가 저기 시청자분이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 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년간 뭐 끌고 가는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매 치고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너무 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맞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익절 라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며칠 전에 생성된 이 큰 양봉의 중심값 있잖아요. 네. 네네, 대략적으로 뭐 9,150원 정도? 그래서 9,150원 정도를 깬다고 하면 일단 일부 물량은 정리를 익절로 나오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이 그려드린 파란색 추세선 하단에 뭐 닿거나 또는 9,150원 위에서 주가가 놀다가 10,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9,150원을 깬다라고 하면 일부분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10,000원 이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유상증자도 겪고 또 여러 가지 물타기도 하시면서 좀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좀 회복을 해서 이제는 목표가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시점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보였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 9,15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본전에서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3,000당 제약 보내주셨고요. 11만 9,8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요. 지금 7% 네. 오늘 또 급등이 보여졌네요. 어떻게 네네. 보실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의 한 절반인 15% 정도 담으셨어야 하는 그런 주가의 위치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담으셔서 아마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본 깨면 안 될 자리는 단기적으로 깨면 안 될 자리는 대략 98,3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터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하방 이탈해서 98,300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5,500원 정도 있죠. 95,500원을 하향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의 위치 자체가 일단 11만 9,80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셨는데 단기와는 다르게 지금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정한 원칙에 내가 정한 어떤 매매법에 의해서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부분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 시나리오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95,500원을 깼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종목의 어떤 변곡점이라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의 중요 라인인 95,5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고 본전가 오시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전가에는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어쨌든 보고 접근을 하신 거니까 일단 손실을 안겨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주가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앞에 떨어진 장대음봉 4월 2일에 떨어진 장대음봉의 중심값인 12만 6,2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가격대, 즉 손절 라인은 9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00당 제약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은 95,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은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1차적으로는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JYP.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4천 원에 20%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생을 하셨을 것 아니요, 한 같은데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참 뒤로부터 빠져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빠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가가 10만 4천 원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혹시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거 살 때는요, 네네. 이게 한 5만 원까지 갔다 떨어져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엔터주가 괜찮았지 해서, 낼렁 샀더니 그날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러네, 이거. 아, 네네. 일단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술적 네. 분석, 즉 차트를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네, 네, 하면 네. 아무리 네. 기업이 뭐 실적이 좋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일으키기가 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차트라는 게 이 기업의 한 얼굴이라고도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좀 우선시하는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매수하신 위치에서는 조금 하락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가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색깔 선도 네. 있고 초록 색깔 네, 선도 네. 있고. 근데 제가 중요시하게 보는 건 이 초록색 선과 회색 선인데 얘네들이 보면 오른쪽으로 머리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일단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조금 어느 정도 되셔서 마음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조금 평단가를 낮춘 후에 분전가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금 2차 매수를 해보실 가격대는 대략 53,4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이구. 네네. 이게 이 종목 자체가 앞에서 이미 한번 시세를 낸 종목이거든요. 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2020년도 대비해서 거의 바닥에서부터 대략 700% 이상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 한번 시세를 형성하고 지금 내려오는 파동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요.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가 부근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이걸 지금 팔고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사면 안 될까요? 지금 매도를 하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이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왜 생각은 그러냐면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10만 4천 원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0만 4천 원에 사가지고 6만 몇천 원인가 반절을 해가지고 지금 8만 얼마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제가 물 탔어요. 네네. 이게 지금 20%가 40%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8만 얼마거든요. 지금 8만 이게 지금 6천 원인가 4천 원인가 되더라고요. 네네. 제가 물을 탔거든요. 1차로.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게 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팔고 하루에서 다시 살까요? 일단 물을 타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20% 잠깐 봐보겠습니다. 100% 다시 탔어요 이게. 6만 원대에서 이게- 재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6만 것처럼 원 아래로 아직까지 떨어진 다음에. 네,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예, 정해졌다고 보긴 힘듭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예, 아래로 떨어질 자리인지 아니면 올라올 자리인지 뭐 알 수는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예. 정확히 이 표지판을 앞에다 두고 양갈래길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떤 가격대나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보여지진 않고 다만 하방 압력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물을 타서 빠져나온 전략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어드린 이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예. 네, 이 파란색 선의 상단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 네네. 이게 지금 요새 한 6천 원 올랐어요. 오르기는 맨 밑에서 네. 한 6천 원 올라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홀딩 해보셨다가 이 추세선 상단을 터치할 때 좀 빠져나온 전략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더욱더 면밀한 종목 상담을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주실 때 정확한 매수가와 좀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보내주셨어요. 필옵틱스 지금 36,600원에 3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정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종목 오늘 지금 12%까지 빠져가지고 급락 때문에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었던 종목이라서 이거 해제된 이후에 어떻게 좀 다시 오를지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필옵틱스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투자 경고 해제가 예고가 좀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이미 그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고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개파락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4월 26일 날 우리 CB 물량에 대한 그 행사권이 이제 청구가 되죠. 그래서 그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첫 번째 또는 이 세 번째 파동에서 자꾸 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세 번째 파동에서는 보통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파동이 3개 정도 나와버리면 보통은 매수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미 마지막에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작은 상승 파동보다 상승폭이 갑자기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흐름에서도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어떤 이 주체가 있을 텐데, 이 주체들이 어쨌든 자기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이전과는 다른 좀 급등을 시키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대 악몽을 뽑아내면서 거기서 시장가로 던지면서 자기들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불꽃 상승 같은 경우는 좀 피하셔야 되고, 지금 불꽃 상승에 어떻게 보면 물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방금 상담 드렸던 우리 시청자분이랑 동일하게 물을 타서 빠져나오거나 또는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대략적으로 여기 변곡점의 이 저가 부분이 24,200원 정도, 24,2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손절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형성된 이 고점을 못 넘고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점을 못 넘고 빠지는 경우에는 앞에 있던 변곡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이동평균선 자체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가는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또는 하락 횡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들을 모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4,200원 이탈했을 때는 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손절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24,200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솔루션요. 데이터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550원에 15%입니다. 7,550원에 15%요. 예, 예, 예. 이 종목도 계속 좀 지지부진한 네, 흐름인 것 맞고. 같은데요. 네네. 네. 어떤 그렇게 점이 좀 되는 게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매수가 회복할 수 네,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답을 좀 네. 주시죠.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실까요? 시청자님.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누가 사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샀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주변 분 추천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네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좀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네.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뭐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테마성으로 앞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는데 저는 이 매수하신 7,5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네네. 일단 앞에서 최근에 이 2023년도부터 형성되었던 이 하락 추세를 앞에서 작년 말쯤에 이미 여기서 뚫어줬고 그리고 지금은 옆으로 이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 횡보하는 박스권을 뚫고 이 앞에 있는 고점, 이 10,000원을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도 이 이동평균선들 자체가 옆으로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23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1,440원 고점을 넘어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은 지금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 벌어져 있는 이 이격도 자체가 조금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조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여기서 많이 흔들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이 변동폭이 좀 큰 종목이라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 텐데 조금 버텨보신다고 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또 종목들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어떤 비기 전략 그리고 타임특가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종목을 건강하게 또 계좌를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주식 PT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6355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정진학 전문가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지금 뭐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뭐 덕성부터 피롭틱스, 에이펙트 이런 종목들 함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좀 리뷰를 통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를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며칠간 눈여겨봤다가 그날그날 저한테 맞는 신호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인데,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주도주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주란 무엇이냐면 이 강한 테마의 대장주 또는 개별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시장에서 강한 어떤 부각을 나타낸 종목을 포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시장 주도주 또는 시장의 중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시장의 주도주들을 최근 공략을 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4월 16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에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덕성이란 종목인데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 시장에서 주도주 노릇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때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바로 다음 날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한 거냐면 제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돌파 매매를 할 때 주로 쓰는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공략을 해봤었는데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선이 제가 바로 즐겨 쓰는 그런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했을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인데요. 재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고 단타로 무려 하루 만에 2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요. 자,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4월 16일경에 제가 예시로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대장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골드라인,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자, 하루 만에 무려 10% 이상 단타로선 정말 큰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3% 이상 수익률이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3%는 굉장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10%이 정도 수익률이면 좀 굉장한 수익을 안겨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 이 에이펙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반도체와 연관된 테마로 좀 엮여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강한 힘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4월 17일에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만약에 이 공략이 나가고 난 다음에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셨더라면 약 18% 이상의 상승률을 며칠 거래일 안 되는 몇 거래일 안에 보여줬던 그런 좋은 또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금양그린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태양광 테마와 엮여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제 종가쯤에 제가 아직은 여기서 이 골드라인을 돌파하려 움직임이 있으니 당일 어제 종가에 매수하셨어도 좋았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살짝 돌파를 했지만 내일 이 갭이 크게 뜨지 않으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다음날 오늘 당일인 다음날에 시초가의 갭을 좀 크게 띄워주면서 바로 5% 이상 자, 하루도 안 되는 기간 안에 5% 이상 그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법을 사용하셔서 여기 어제 종가에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저는 되게 큰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분봉 안에 5%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줬던 그런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제 골드라인 기법은 조금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당일 단타에 있어서 어떤 나만의 기준이나 좀 기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났으니까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들과 어떤 테마가 오늘 시장에선 부각을 나타내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반도체 이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뒤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반도체 테마를 좀 보면 오늘 강하게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4% 이상 갭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를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이 YIK라는 종목도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이 반도체 섹터에서 오늘 시장의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이 앞에 보이시는 TSE라는 종목의 상승률을 받쳐주는 그 어떤 반도체 테마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대장주는 저는 반도체에 있어서는 한미반도체를 봐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률 자체는 TSE가 높았지만 약간은 개별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반대로 우직하게 좀 자리를 지켜주었던 이 한미반도체를 반도체 섹터에서는 오늘의 진짜 대장이라고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테마 보시면 송배전 관련주들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아침에 오전장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략 1시 넘어가면서부터 좀 급변하는 슈팅이 나와주었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 재룡전기를 필두로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와 송배전 관련해서 오늘은 두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저희가 내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종목들은 송배전에서 대장주인 재룡전기와 그리고 반도체 대장인 한미반도체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조금 이 테마 자체의 상승률이나 거래 대금을 좀 따져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테마와는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 내일까지는 관심을 두고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는 이런 대장, 테마의 대장이나 좀 강한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려면 우리가 또 신법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 운동을 했었을 때 좀 더 운동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처럼 주식에 있어서도 저는 이 어떤 자세로 내가 주식 투자에 임할 것이냐 하는 나만의 자세가 그 어떤 나만의 승률이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주식 투자에 임하는 필수 자세 조금 알아보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주도주나 이 테마주를 아직까지는 내가 잘 구별해내지 못하겠다, 좀 시장을 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편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그런 인사이트들 매일매일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께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를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네, 해당 링크 터치하신 뒤에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고 있네요. 지금 스캔하신 뒤에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방 안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매매 전략까지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공부,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또 계좌를, 건강을 책임져 주실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법 가져오셨을까요? 네, 우선 제가 주식 투자에 임하는 자세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의 기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중요한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나만의 중요한 기준은 첫 번째로는 내 기준에 맞는 종목만 공략을 하자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했었을 때 항상 저한테는 피해로, 손실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이런 기준을 지켜서 내가 바라보는 기준 안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강한 놈만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큰 게임과 같은 그런 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는데, 이런 큰 게임을 내가 참가를 함에 있어서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돈을 벌 생각부터 하게 되면 어떤 수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큰 게임에 참가를 했으니 어느 정도 게임비 정도는 지불을 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수익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중독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날 뭔가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시간만 때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도 요즘 같은 장에서는 매매 횟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맞는 종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반드시 내 기준에 맞는 종목에서 매매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것이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없으면 안 한다라는 이런 쿨한 마인드도 조금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그래서 하루 수익 3%면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일 단타에 있어서는 수익률을 크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계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매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3% 수익률에도 감사하고 수익을 줄 때는 절반이라도 좀 익절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 하루 수익 3%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약 3달간 매매를 했었을 때 만약에 손실 없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3달간 매매 후에는 내 계좌의 예수금이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매매에서 다 성공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리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3% 수익률을 우습게 보지 말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드라인 기법, 저만의 돌파 매매 기법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골드라인 기법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는 당일에 단타로서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상승의 초입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돌파를 할 때 같이 따라가는 매매법이고, 기준봉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하는데, 이 기준봉이 무엇이냐 하면
이 캔들의 고가 등락률이 13% 이상에서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했을 때 저는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일봉상 기준봉 출현 후에 5일 동안 추적 관찰을 하시고 5일 이내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신호가 포착이 된다고 하면 같이 매수 버튼 눌러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저의 골드라인을 3분봉상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을 좀 도식화해 본 건데요. 자, 이 고가, 이 꼬리로 찍던 아니면 몸통으로 채우던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이 고가 등락률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예시를 알아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피롭틱스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이 종목은 모두 다 아실 테니까 반도체 유리기판 대장주라고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기업 소개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캔들이 형성이 되었느냐. 자, 4월 3일에 이 기준봉이 출현을 했었고 저희의 매매 관점은 4월 4일인 이 다음 날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골드라인을 아래쪽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를 했었을 때 이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매수 버튼을 누르셨다면 약 27% 이상의 큰 상승을 하루 만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보시면요. 자, DI라는 이런 종목인데 DI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과는 좀 별개로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유리기판과는 조금 늦게 출발한 그런 반도체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의 버닝 테스터를 개발해서 납품한다는 그런 소식에 주가가 출렁였던 그런 이력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정부가 크게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또 DI가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음봉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을 저희 골드라인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신다면, 자, 일단 일봉상 기준봉이 확인된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3월 29일에 고가 등락률 13% 이상 그리고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은 제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매매 관점에 좀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준봉 출현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저희의 매매 관점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하면, 자, 4월 3일에 주가가 이 골드라인을 아래쪽으로 계속 주가가 아래쪽에서 유지를 하다가 골드라인을 3분봉상 상향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따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며칠 만에 약 46% 이상 상승했던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뉴스가, 종목에 대한 뉴스가 요날 1시 3분에 거의 다 상승을 하고 나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이 종목에 들어오는 수급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힘을 파악을 해서 미리 주도주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좀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늦는다. 근데 제 기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뉴스보다도 좀 앞질러서 종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느냐? 아닙니다. 이 골드라인 기법에도 나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골드라인 기법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실 텐데, 이 기법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N자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이 뒤쪽 슬라이드에서 같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주도주의 상승 초입에 내가 포착을 해서 같이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DI 같은 종목에서도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주가가 큰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 초기에 포착을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을 만든 종목들은 버리지 말고 5일 동안은 좀 추적 관찰을 해서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차트 표시가 되다 보니까 나만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시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이 노란선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뇌동 매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해서 위쪽에서 주가가 놀고 있을 때만 그 종목을 쳐다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만의 강력한 어떤 기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동 매매를 조금 자주 하신다거나 혹은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발전된 어떤 매매 성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공개방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골드라인 기법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N자의 파동을 그려 나갈 때 우리가 N자 파동의 요 변곡점에서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크게 알파벳 N자를 그린 형태에서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차트는 조금 조심해야 될 차트인데 N자를 그리기보다는 그냥 N자를 그리다만 차트입니다. 그래서 N자를 그리다만 차트에서 상향 돌파했을 때는 무시하고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자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자, 두 종목 정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덕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방송 공략을 해서 하루 만에 약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N자의 파동을 그리고 N자에서 2차 파동이 튀어나갈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오션과 SP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뭐 조선 관련 기업인 거 다 아실 테고, 또 8년 만에 우리가 조선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아서 기준봉이 고가 등락률이 13%가 아니어도 제가 살짝은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유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법에 맞게 조금은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하실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N자 파동을 잘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주가가 이 N자 파동을 돌파해서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뭐 MS 챗GPT 관련 그런 코파일럿 관련 이런 이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4월 22일에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고, 3분봉상 지금 이렇게 앞에서 N자를 형성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이 골드라인을 상향 돌파를 해서 놀고 있으니 가격적으로는 결코 비싸지 않은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서 이 위쪽에서 논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데이 트레이딩이란 무엇이냐면,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물음을 해보신다면, 저는 아마 자신만의 스윙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골드라인 기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냐라는 확률이 있어서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종목만 매매를 하고 시장의 주도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 내가 제대로 된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번의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1번의 조건 같은 경우는 매우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시장의 주도주 또는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나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좀 많이 어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개방에서 또 그런 인사이트 비롯해서 저희 기법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정진학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